전기 자전거요. 이거는 전기 자전거 많이 타요 요즘에 정말. 네. 전기 자전거 내가 듣기에는 그 따릉이 근데 돈 좀 내겠네요. 우리 얼마예요 비용이? 따릉이 요금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뭐 엔간한 거리는 돈 1,000원 정도? 엔간하게? 네, 1,000원 정도. 킥보드는 참 대충 어떻게 됩니까? 따릉이하고 그 비용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맞아요. 우선 공공자전거에 비해서 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좀 더 비쌉니다. 좀 더 비싸고 킥보드부터 말씀드려보면은 업체마다 조금씩 이제 요금제가 달라서 상이한데요. 저희 디어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탔을 때 한 1,5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독제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제를 하신 분들은 5분을 탔을 때 이제 500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적자를 감수해 주시는 그런 덕택에 비용이 많이 저렴하고요. 그 연간 회원권을 끊으면 불과 몇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한 해 내내 마음껏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해요. 저렴해요. 네,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세금으로 그쵸. 말하자면 자가 영역을 좀 줄이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내가 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따릉이에도 전동기를 붙인다. 전동식 따릉이가 나온다. 뭐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내가 김 교수께 예, 그 물어보려고 따릉이가 이제 네. 대대적인 확대 사업을 벌여서 실제로 서울시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발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평지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보조하고자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게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기자전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팽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 있지 않고 앉아서 갈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뭐 짐이나 조금 좀 실을 수 있게 해놓고 그 손잡이를 받으면 이게 전기자전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 전동식 킥보드와 이 전기자전거는 말하자면 그 사업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전거랑 킥보드가 멀리서 보면은 조금 비슷한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확연한 차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킥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선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유를 물어보면 안장에 앉아서 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편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여성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짧은 치마를 입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몇 가지 이제 입고 계신 의상에 따라서 자전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계속 페달을 밟아 주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서서 그냥 쭉 갈 수 있는 킥보드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다른 분들 마트에 가서 무거운 생수를 여러 병 사오셔야 되는 환경에 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킥보드보다는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자전거를 더 선호하시는 행태를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좀 이용 행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제 치마 입고 짐을 이제 실을 게 있을 때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서서 자전거를 타요. 서서 못 타요? 발이 기세요? 이렇게 타면 돼요. 못 타보셨죠? 서서 자전거 타는 건 그거 어차피 들적거리고 오래 앉아서 타는 것보다 치마 입고 서서 타는 게 굉장히 매혹적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 여성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맞아요. 많이 타요 요즘. 담비 씨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전 좀 관절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전동 휠은 지금 도전할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류로는 초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차. 김동규 교수 좀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개발을 준비 중에 있거나 아니면 민간 회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심부에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좁은 길 다니기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차량들을 좀 만들어 보자. 아까 강스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뭔가 서 있으니 불편하고 이러면 짐도 좀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타시면 되겠네요. 나? 딱 맞아요. 지금 짐도 싫고 앉을 수도 있고. 난 이게 좀 인격이 좀 나와서 초소형은 안 돼. 배가 좀 많이 나온 사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차가 이제 모양이 다르지. 요렇게 나오고 저렇게 가겠죠.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소형 말고 소형으로 만들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속도는 꽤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제 전동 킥보드 이런 것보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구분 기준들에 따라서 좀 나눠지긴 할 텐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속도 제한과 무게 제한을 충분히 낮게 가져간다면 이것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영역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근데 만일 무게가 뭐 30kg를 넘거나 속도를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전동 킥보드와는 다른 수단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날씬하게 빠져가지고. 저요? 아니. 네. 왜 거기에 그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날씬하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정도처럼 이렇게 길을 차지 않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길쭉하게 하면은 이게 그냥 집에서 나와서부터 온갖 군데 다 다니면서 직장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카트 느낌 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초소형 전기차는 보니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중량이 있게 되면 이제 개인형 이동 수단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차량 단위로 또 분류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또 차에 비해서는 또 작으니까 약간 안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트 마일 모빌리티에는 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주요 이동 고객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을 보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서비스를 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 네,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네, 그냥 걸으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정말. 자,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종류가 말이죠. 킥보드니 뭐 전동일 전기자전거, 뭐 초소형 자동차.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앞으로 대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팽 대표? 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거의 한 가지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킥보드가 좀 많이 더 대중성을 더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고요. 이제 민간 업체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자고 하면은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는 이제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이미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그 또 세금을 활용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간 업체가 해결하라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전동 킥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사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서 전동 킥보드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그 서울 예를 들면 이런 데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1, 2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금 규모도 우리나라의 10배, 뭐 20배 이렇게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던 그 업체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업체 또 킥보드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라임이라는 글로벌 업체인데요. 그 해당 업체가 원래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킥보드로 서비스 종류를 바꾸면서 킥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우리 담비 씨도 한번 이걸 좀 타보고. 무서워요. 네? 아직 무서워요. 아니, 서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 저는 한번 이 모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건 좋네요. 어? 예, 디오의 모델로. 덜덜덜덜 떠는 모델은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빠른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대표님 어때요? 네, 합격입니다. 저 안 보고 얘기하는 거 맞죠? 알았어요. 빨리 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어때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미래가 가장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사실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옆에 또 팽 대표님이 계신데 제가 없다고 치고 해. 선뜻 어떤 분야가 발달하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점점 더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맞춤형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어에서도 아마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을 확장을 해서 소형 전기차도 이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열고요. 또 이제 전동 휠도 보다 젊은 세대를 위한 서비스도 열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수단의 서비스로 확장되고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꽤 있고, 특히 이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중교통 안 타고 자기가 편한 데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전동 킥보드처럼 이 개인 교통수단 PM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또 그 김동기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 이 MM 마이크로 모빌리티 여러 가지도 다 서서 공유화해서 그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한다면은 될 것 같고, 특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첨단 교통체계 있잖아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니 PM이니 이런 것들은 이게 민간의 아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기술이 있어야 돼. 이게 정부가 이걸 관여하게 되면 정부는 그 세세한 글로벌에 대한 것을 터치하기보다는 그저 큰 정책적인 것, 방향성인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뭐 나름대로 애로점은 없어요? 애로점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려보자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확대 속도를 이게 정책 구비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의 문제도 있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뒤에 만약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개별교통수단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소형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점점 우리 사회에 이용이 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산업적인 것도 있고 안전적인 것도 있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것이 또 가다가 또 중간에 멈춰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PM과 MM에 대해서 일차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과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부분 조금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 방법? 네네네. 이용 방법, 자, 그럼 다 맞는지 압니다만은 한번 우리 팽 대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 방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디어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앱을 받아야 돼요. 네, 디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를 꼭 받으신 다음에요.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용카드 등록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도로에서 이제 디어를 발견하는 일만 남은 거고요. 이제 도로상에 자유반납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상에 있는 디어 킥보드를 발견한 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 킥보드 상단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킥보드의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하고 나면은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구동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원하는 곳까지 또 자유롭게 이동하신 다음에 또 자유롭게 반납을 하시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종료를 누르시면 그 회원 가입 시 등록했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대충 이용 방법, 종류, 모양 이런 거 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봤고, 다음 기회에 이것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뭐 PM과 MM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 아마 뭐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살펴볼 텐데 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두 분에게 전문가 두 분에게 임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구독 경제인데요. 네, 구독국. 뭐 이렇게 어렵게 가 그냥 구독하면 되죠. 예. 구독 꾹. 그리고 팽 대표님. 좋아요 꾹. 우리는 그저 뭐 이거 해주면 감사한 거야 하고 토를 붙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